친정, 시댁, 양가에서 보태주신 것 없이 남편과 저 각각 5천씩 가져와서 전셋집부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년 차쯤에는 아빠가 암에 걸리셔서 병원 신세를 지셨는데 남편의 반대로 한 푼도 보태드리지 못하고 큰오빠가 다 케어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잘 풀리고 남편이 이직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풍족해졌을 때쯤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아빠와 큰오빠한테 항상 죄송하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남편이 반대해서 마지막까지 친정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 차쯤에는 조카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고 있다 하기에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했습니다. 작게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일이 많아져서 마침 새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 참이었거든요. 이때도 남편은 왜 조카를 취직시켜주냐며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 중소기업에 조카만한 스펙이면 엎드려서 모셔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이런저런 이유를 말해주며 겨우 설득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7년 차 때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처음에는 시동생이 데려가기로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안 되겠다 하기에 상의 끝에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오자 하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 우리 아빠 아플 때는 병원비도 못 주게 해놓고 어머님은 왜 집에 모셔와? 어머님이 집에 오시면 그 수발을 네가 다 할 거야. 하고 따졌습니다. 참 기가 찼던 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동안 제사도 안 가, 명절에도 안 가,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며 큰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아니 친정 제사도 안 챙기는데 시댁 제사를 챙길 이유가 있나요? 명절에도 처음부터 안 간 게 아니라 남편이 시댁에만 다녀오면 친정에 안 가려고 하기에 그 다음부터 친정, 시댁 둘 다 안 갔습니다. 대신 짧게 여행을 갔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집에 안 가고 여행 와서 좋다는 말을 매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니 말문이 막히더군요. 결국 그 문제로 대판 싸우고 나서 어머님은 시동생이 알아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후 결혼 10년 차인 재작년 어머님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님 장례식 때 남편이 서운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아프신데 곁에 있어드리지도 못하게 했다며 엉엉 울면서요. 근데 저도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습니다. 어른들이 주시는 술을 많이 받아먹어 취한 건 알겠지만 취했다고 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 옆에 계시던 시댁 어른들도 저한테 잘못했다며 한마디씩 보태는데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의 장례식이 7월이었는데 그 이후 몇 달 동안 한참을 고민하다 이혼하자 했습니다. 여기에 다 적진 못하지만 이외에도 돈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거든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애도 없는 상태였고 생활비도 각출해서 써왔기에 공동재산으로 가진 거라고는 집이 다였습니다. 해서 그냥 집은 남편에게 가져가라 하면서 이혼하자 했었죠. 근데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건지 제 회사에 자기 지분이 있다며 주식을 달랍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남편이 제가 사업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준 건 단 1도 없었고 경제력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남편의 어이없는 요구에 또다시 대판 싸우게 되었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1년이 넘도록 법정 다툼이 이어지다가 이제야 겨우 끝이 났습니다. 대형 로펌까지 수임해가며 아주 단단히 준비를 했던데 고부 갈등, 아이 문제, 남편 빚 문제 등등 증거를 모아놓은 게 많은 상태였기에 결국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어 집도 제가 가져오게 되었네요.
속이 아주 시원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행복하려고 한 결혼이었는데 행복은커녕 진흙탕 싸움으로 끝나게 되었으니까요. 그토록 바랐던 아이도 못 낳고 결국 이렇게 되고 나니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숙려 기간도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이 빨리 지나가서 그 사람과 이어진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분 만나서 예쁜 아이 낳으실 거예요. 혹시 무정자증인 걸 알고 결혼하셨나요? 대충 봐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언제 아이가 찾아올까 기다리며 사셨다면 정말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본인 모친은 소중하고 와이프 부친에게는 한 푼도 못 준다는 마인드도 웃기고요. 그래놓고 모셔라 제사 명절 챙겼냐 하는 게 참 기가 찰 뿐입니다. 본인이 잘해야 잘해주죠. 쓰니 조카를 입사시킬 때 뭐라고 한 것도 회사가 넘어갈까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본인 조카를 꽂을 생각도 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리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실 겁니다. 두 번째, 이기적인 남자네요. 진짜 잘 버렸어요. 100번, 1000번 잘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씁쓸한 마음이 들겠지만 한 달, 아니 숙려 기간만 끝나고 나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이겨낸 끝에 마무리됐으니 앞으로는 밝은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정말 잘하셨습니다. 처음 친정아버지 일이 터졌을 때 바로 이혼했다면 좋았겠지만 이혼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 남편이라는 놈 진짜 이기적이네요. 지가 반대해서 친정아버지 못 도와드려 지 때문에 애도 못 낳아. 그런 와중에 조카를 회사에 입사시켰다고 지랄한 것도 모자라서 지 엄마까지 모셔라. 뭐 이런 놈이 다 있죠. 마지막에 회사 지분까지 내놓으라는 걸 보니 진짜 없던 정까지 지하를 뚫고 떨어질 지경입니다. 그동안 힘들게 지내셨으니 앞으로는 꽃길만 펼쳐질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네 번째, 아니 쥐가 뭐 한 게 있다고 회사 주식을 달래요. 진짜 양심이라고는 개미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이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기적이게 굴며 발광하다 결국 집도 못 받고 떨어져 나갔다 하니 다행입니다. 대형 로펌 수임료도 어마어마할 텐데 이런 걸 생각하면 그나마 속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남자들도 많거든요. 쓰니와 잘 맞는 사람 만나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게 전 남편 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입니다. 다섯 번째, 장인어른 아프실 땐 나 몰라라 하다가 본인 엄마가 아프니 모시자고요. 명절에 좋다고 같이 여행 다닌 놈이 뭔 개소리래요. 진짜 양심은 개나 줘버린 건가? 이래서 베푼 대로 돌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 부모님은 평생 안 아플 줄 알았나? 참 한심하네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제라도 벗어나서 다행입니다. 고생하신 만큼 앞으로 더 행복하게 지내실 거예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